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고객이 일단은 투자자인데,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학회 43기 모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시니어 하우징 시설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업용 부동산이 뭔가요? 여러분, 일단 간단히만 적고 넘어가면 보통 부동산이 크게는 상업용 부동산이랑 비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게 보통 이제 비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해당을 하고요. 오피스, 물류, 리테일, 호텔 시장, 호텔 섹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상업용 부동산은 일단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을 제공해야 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소유가 많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게 계속 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운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포함이 되고,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물류, 리테일, 호텔이라는 전통 섹터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지스에 합류하게 된 거는 코로나 직전 시기 정도 됐는데요. 이미 운영업계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상태였고, 큰 회사였고, 전통 섹터에서는 이미 많은 물건들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다가 마침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당시에 좀 큰 이슈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뉴 이코노미 그리고 성장 섹터였습니다. 성장 섹터라고 하면은, 요즘의 성장 섹터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라이프스타일 포함해서 시니어 하우징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에 일단 주목이 됐었고요. 이미 시장에서 많이들 접하고 이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미 시장이 크게 형성된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이런 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공급도 많아지고 시장도 많이 이미 활성화됐다는 거를 데이터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상승 그래프랑 비슷하게 시니어 하우징 쪽도 노인 관련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노인 수 증가하는 데이터랑 거의 여기다가 인원수를 기입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맨 하단에 보이는 하얀색으로 있는 숫자들이,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한 1350만 명, 60세 이상 인구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유효수요를 추정한 결과이고요. 이게 초반에는 저희도 한 6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시니어 시설을 공급했을 때 입주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이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희가 한 3, 4년에 걸쳐가지고 이런저런 좀 더 스터디를 해보고 시설도 도입을 해보면서 보수적으로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시설들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30만 명 되는 인구 중에서도 실제로 지금 국내에 있는 시설들을 봤을 때는 아직 2% 정도밖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지스에서는 이렇게 최근까지 3개 시설을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언론으로 최근 접하셨던 평창 카운티 같은 경우가 저희 두 번째 자산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 설정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인평 폭포동 쪽에 있는, 저희는 가칭으로 시니어 하우징 1호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을 지금 이제 인허가 단계에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이맘때쯤에 토지 매입해가지고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건은 신한라이프케어를 임차인으로 모시고, 임차인 겸 오퍼레이터로 모시고 같이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제 자산을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 단계에 있는 운용사이고요. 근데 아직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정말 시니어 하우징 시설이 운용사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결국에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낸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고 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힘이 빠지죠. 저희도 이제 세계 이후에는 지금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상황상 유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같이 이제 이 섹터에 몸담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들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초창기 때 제 마음가짐이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좀 생각하기 쉬웠던 게 그냥 저의
그냥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입시켜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본 건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님은 작년 이맘때쯤에 돌아가셨는데 90대 96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7년 정도를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었죠. 네, 뭐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잠깐 계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퇴소를 하시고 좀 90이 넘으셨는데 원래 사시던 곳에서 혼자 요양보호사 방문을 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보고 그런 용어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차이가 뭔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과 차이는 뭔가, 여러분 아마 뭐 다 이제는 아시긴 할 텐데 테스트만 잠깐 하고 들어가면, 많이들 이런 슬라이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양로원하고 요양원의 차이들 이제 다 아시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면 다 아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양로원이라고 보통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정 용어로는 양로시설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양로원은 유료하고 무료로 나눠지는데 노인 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싱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제 요양시설, 이게 같은 겁니다. 요양원, 요양시설, 너싱홈 다 같은 사실 캐터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을 하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양로원은 좀 더 케어 서비스 관련된 시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실버타운이라고, 노인복지주택이 합쳐가지고 실버타운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좀 더 주거의 성과에 가까우면서 케어 서비스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저희 양로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요양원은 좀 더 밀착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시니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9인 이하의 노인분들을 빌라 같은데 주거시설에 모시고 돌봄 케어를 제공하는 데서는 사실 같고요. 공동생활 과정이 좀 더 주거의 성향이 가깝고, 요양 공동생활이 좀 더 뭐 의료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주택, 요거까지 합쳐서 왼쪽 편은 주거복지시설, 오른편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법적으로 캐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뭐 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시설들, 거론하지 않는 시설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저도 이거 단어를 다 용어를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항상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어놓고 적혀져 있는 거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의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런 것들을 둘러싼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글로 적어놔서 이런 건데, 많이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용어는 쉽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거를 다 사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많은 시설 분류들 중에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복지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외에는 사실상으로 사업을 부동산 관점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간단한 예로, 큰 예가 아래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일단 주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실제로 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공동생활이나 요양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인 이하의 노인들을 결국에는 입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면에서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 실제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글씨, 저희 어차피 자료를 이따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차이를 그냥 크게 느끼시려면 저희가 빨간색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될 텐데, 일단 200명 입소자 들어가는 시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주택으로 개발했을 때는 법적으로 최소 필요로 하는 인력이 3명이고요.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이즈에서는 34명 이상은 일단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등등 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좀 더 돌봄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3명, 34명 이렇게 고용하지는 않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단순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 레이버 인텐시브한 산업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돈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특히 올해부터죠.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를 언론에도 이렇게 내비치고 있고요. 연초에 정부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처럼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변해 제도를 좀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벽하게 다 완화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저희는 또 빌드업을 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빨리 안 넘겼네요. 민간에서는 공공이 그런 동안에 저희는 그동안에 뭐 어떻게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한정은 아니지만 이쪽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니어 관련 사업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수익성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운영 안정성에는 리스크라는 게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사실 너무 뻔하게 이제 땅 싸게 사든지 공사비 싸게 하든지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신뢰도 높은 운영사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에 대기업이나 금융계열사들 소위 큰 회사들이 큰 업체들이 추구하는 게 더 비싸게 제가 이제 분양이란 말을 최소한 안 쓰려고 하는데 임대 분양을 해서 더 고급 시설을 내놓고 더 비싸게 값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건데 자 여기 짝대 표시를 해놓지만 무조건 최고가 하이엔드가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 하면 그게 답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사실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포인트아웃하고 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서 저희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찾은 거는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공급자 말고도 가장 베이직하게 수요자 관점을 보는 게 더 맞다는 너무 기초적인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결국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맞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결국 우리나라 노인들은 저희 할머님처럼 살아왔던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게 저희 시니어 쪽 용어로는 AIP라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전원형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더 도시 기존에 익숙하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노인들에서도 계속 생활하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설들에 입소하신 노인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지도에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우선적으로 먼저 많이들 들어가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제로 이제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결론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은 지불 이사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장에서 보여드린 무조건 최고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면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면 충분히 지불 이사가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는 예제이고 위에는 이제 요양시설이고 밑에는 거의 실버타운 부분인데 KB 골든라이프나 종근당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브랜드를 달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2배에서 정원 인원의 22배까지 대기 인원 수가 많다는 거를 저희가 체크할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아래 너무나 익숙하신 클래식 500이나 노블 카운티, 시그널하우스 이런 경우들도 거의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괜찮은 또는 고급 실버타운들은 적어도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다들 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3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다시 이제 문의를 해보면 대기 수요는 항상 그 정도로 있다고 합니다. 가격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공급된 시설들은 보증금 면에서도 전용평당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설들이 많이 공급돼 있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거 너무 비싸서 들어가는 노인들이 없냐라면서 많이 푸념들을 하시지만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저희 9개 시설들은 100% 다 임대 분양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나만 백운호수 같은 경우가 분양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70-80% 정도 이미 임대가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시세미나 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한테 직접 들어오실 수 있어서
주요한 점은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시설들도 충분히 이제 지급이사가 있는 분들이 수요층은 두텁다. 이런 게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초창기 때 좀 재단이나 개인들 위주로 해서 도입이 됐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용도 많이 있었고 한데 최근 들어서 수요를 보면은 좀 더 도심에 가까운 시설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해야지 결국에는 들어오셔가지고 지불을 하시게 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한 번에 어떻게 해소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CCRC라는 개념적인 부분을 직접 시설에 도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CCRC 저희 톡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또 익숙은 하실 텐데 사전적인 의미는 보시면 동일한 거주지 내에서 케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단지형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소자 노인분들이 들어오셔서 건강할 때 들어오셔서 좀 더 나이가 드셔서 많은 케어가 필요할 때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가지고 거주할 수 있게끔 제공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법적 용어로 나눠져 있는 시설들에서 보면 한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지 않고 바로 옆동이나 같은 시설 다른 층에 양로시설이 있고 이런 식의 예시가 개념을 좀 더 도입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RC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가라고 보면은 이 하얀색 되어 있는 부분이 메모리 케어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저희의 노인복지주택이 액티브 어덜트랑 인디펜던트 리빙에 속하고요. 어시스티드 이게 다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라 가지고 분류를 좀 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시스티드 리빙 경우 같은 경우가 양로시설에 해당을 하고 메모리 케어 너싱홈이 양로시설 겸 이제 요양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지금까지 국내 주요 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일부는 어시스티드 리빙을 조금 포함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홈 쪽으로 요양시설 쪽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운데 이제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에 좀 더 계시다가 시설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좀 더 빨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은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비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고요. 이런 체계 자체, 이런 개념 자체가 생겨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CCRC를 적용하기가 너무 사실 좋은 거죠. 그냥 저희로 따지면 이 자양동 일대를 타운으로 만들어서 해본가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바로 옆 건물은 양로시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동네를 바꿔가는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적용을 하기가 아주 쉬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국식에 맞춰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수익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에 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일단 수입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 이제 가정입니다. 좀 더 이제 케어가 들어가는 쪽으로 갈수록 너싱 케어 비용이 들는가 좀 더 추가되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필요 인력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수익 부분도 상당히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체계 자체를 사업 기획 단계 때부터 좀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결국에 그 거주 지속성 면에서 이게 수요자인 노인분들한테도 편안함을 주면서 손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설이 강남 구죠. 자곡동에 위치한 시그넘하우스인데요.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처음 써보네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주택이고 빨간색 부분은 이쪽은 조닝 분리해가지고 너싱홈을 넣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이거는 뉴욕 사례이긴 한데 상층부에 액티브 시니어 넣고 밑에 어시스티드 빙, 그다음 메모리 케어 이런 거를 한
건물에서 수평 조닝에서 분리하는 시설들을 저희는 아니긴 한데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 계열사하고 뭐 금융 관련 보험사들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으로 따지면 전원형이 유행했죠. 많이 선호됐을 때 생겨난 고창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타워, 사실은 가장 미국 CCRC에 가까운 시설로 일단 국내에는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긴 한데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 이렇게 좀 전원형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공급해서 좀 더 노쇠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부산에 있는 오시리아 같은 경우는 라오가 노인복지주택이고요. 라티브가 요양시설입니다. 이거는 떨어져 있고 사실 무조건 이동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단지 내에서 이런 CCRC 개념을 적용해서 단지 내에서 주 시설들을 다 공급했다라는 데서 좀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인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셔서 익숙하신 사업이어서 다른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투자자, 건설사, 대주단, PM사 다 일단 협업해서 결국에 노인 시니어 하우징도 개발단부터 같이 협업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운영사가 큰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운영사조차도 초기 개발단부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관계면서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정도만 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고요.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고객이 일단은 투자자인데, 시니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분들, 결국에 입소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CCRC 개념을 좀 사업 초기부터 고려해서 사업을 좀 영위해 나가는 게 일단 저희의 목표이고, 여기 계신 오신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좀 너무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칩니다.